예,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아침 일찍 한 세션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삼척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건데, 이건 뭐 주택이나 주거 부분 쪽에 수소를 어떻게 생산, 저장, 활용할 건가에 관련된 연구 개발 내용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나 뭐 기술적인 결과물, 그다음에 뭐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일단 중요하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서 대응해가지고 유럽은 리퍼와 EU 이런 걸 통해가지고 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기후위기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탄소 조정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예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그걸 활용하는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관련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뭐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잔유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제 개통이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다양한 에너지 저장 수단이 들어와야지 재생에너지 양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유를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천연가스, 석탄, 석유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지만 뭐 수소를 우리 앞에 발표하신 최병일 박사님 얘기처럼 액화수소를 수입할 수 있다면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또 하나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외부 소스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내에서 환경 때문에라도 수소가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소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도시에서 활용을 하겠죠. 대부분 지금도 면적의 한 3%, 전 세계의 면적의 3%를 차지한 도시가 이산화탄소 72%를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천연가스를 사용하듯이 수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배관을 쓰겠죠. 근데 이제 기존에 천연가스 배관망에다가 최근에 수소를 혼합해서 20% 정도까지 혼합해서 쓰는 것들도 이제 고려가 되고 있긴 한데, 실제 그 발열량을 가지고서 CO2 감축을 계산해 보면은 한 6%밖에 탄소 CO2 저감이 안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소 전용 배관을 활용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새로 다 깔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연가스 배관망을 수소 배관망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천연가스 배관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 X50, 40 이런 탄소광들이 수소를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ASM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압력 그레이드를 낮춰서 쓰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자체를 전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나 일부 부분에서 이제 난방이나 급탕 쪽으로 장기적으로 사용될 양은 약 1,500만 톤까지 늘어날 거라고 좀 DNV 쪽에서는 예측하고 있고요. 이건 IEA나 이런 다른 데서 예측하는 숫자보다는 좀 약간 보수적인 숫자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DNV의
예측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양 자체도 상당히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러면 왜 주거나 건물 쪽에서 수소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만 가지고 얘기하면 힙펌프를 쓰는 게 좀 유리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뭐 배선계통에서 우리가 그 힙펌프나 EV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하고 소비하는 거하고 시간대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밤 시간대 EV나 힙펌프의 사용량이 굉장히 추운 겨울 기간 특히 아주 더울 때 이런 데 늘어나기 때문에 배선계통에서 이제 그 잔압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실제 이거는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물론 뭐 배선 쪽을 굉장히 전기선 많이 깔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배선 쪽은 이제 실제로 잘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모니터링 기술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뭐 지금 뭐 전기만 가지고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사고라든가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수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소도시 사례인데요. 뭐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언급한 것 같이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데는 수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스 회사들이 특히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단순하게 전기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에너지 안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소를 수입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로 생산하거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탄소 중립도 실현하면서 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수소라고 판단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소를 배관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지역이나 지구를 정해가지고 거기를 아예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구로 활용하는 그런 실증이나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왜 주거 쪽에서 수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의 연장선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가 그 신재생에너지 비율 18.2%인데요. 근데 우리 옛날에 많이 보고 있는 에너지 덕커브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고 육지에서 나타날 거고요. 이러면 이제 잘못하면은 뭐 그 기저 발전에 해당하는 석탄이나 뭐 이런 발전소들이 긴급하게 세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게 데일리도 이렇고요. 특히 주거나 건물 쪽은 지금 도시가스로 이걸 대체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도시가스를 뭐 힙펌프나 이런 걸 대체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 계절 간에도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수소가 답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연구들이나 뭐 실증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그 대전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이나 뭐 발전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일리나 연간으로 또 한번 비교해봐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R&D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전기 형태로 저장을 하고 또는 열 형태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이용해서 저장해서 활용하면은 오히려 지금 그 주택 같은 것들은 지금 그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는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주거나 도시 부분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 이제 생각하면 이제 일반인들 딱 얘기하면은 수용성 문제 굉장히 크죠. 인식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터지면 죽는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도시가스도 처음에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체감할수록 익숙해지죠. 물론 사고 납니다. 어떤 뭐 가연성 가스든지 취급을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관련된 법이나 제도들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식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서도 저희가 수용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최근에 뭐 수소법 같은 게 통과됐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금 준비를 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걸 수용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평가하는 에코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은 그 건물에 대한 그 용적률이라든가 각종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는 어떤 지역이나 지구 단위로 해가지고 아예 제로에너지 타운을 구성하게 되면 그 지구 자체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단순히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그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가할 때 에코2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수소를 활용하는데 활용하게 되면 전혀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 그냥 지형 난방 갖다 쓰는 게 제일 좋은 형태고 태양광 쓰고. 근데 빌딩 같은 아파트 같은 건 PV를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결국 ESS라든가 아니면 뭐 수소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건물 자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화 시켜야지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고 법률적인 부분, 안전정의 측면, 그 다음에 기술 자체를 효율화시키고 내구성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해야 되고 당장 또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 보조금 제도라든가 이런 활성화시키기 위한 옛날에 재생에너지도 지금 REC나 RPS를 적용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갔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거 없이는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에너지 패리티 근처에 와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은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구기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관련된 토지라든가 기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 그 사업단 명칭이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영어로 벌집이죠. 벌집인데 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라는 의미로 하이브로 한번 잡았습니다. 의견이 많았어요. 화이트로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수식인 것 같아서 저놓고 보니까 괜찮은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수소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단지 내부에서
친환경 건축 기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술, 수소 기술, 그다음에 ICT 기술까지 총망라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단지 내 에너지 자립률 자체를 좀 올리고요. 그걸 이용해서 수소로 생산, 저장,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로 에너지를 어떻게 거래할 거냐, 또 온실가스를 여기서 저감하게 되면은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어떻게 거래할 거냐,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소랑 좀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수소랑 관련된 것들만 좀 짚어가지고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이제 저희가 주택을 몇 개를 졌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주택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어떤 주택은 생산을 더 많이 하는 주택도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생산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분으로 남는 에너지를 ESS나 열저장, 그 다음에 수소로 생산 저장해가지고 통합관리 통해서 단지 내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개인 간의 에너지 거래가 되지 않는데, 이 단지 내부에서는 개인 간의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외부로도 이렇게 온실가스 거래나 시장 거래 방식으로 해서 PPA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REC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념인데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연료전지도 쓰고 열저장도 하고 수소 열전지도 직접 배관을 통해서 주택에 공급하고, 여기서 생산된 열들을 통합적으로 또 공급하고, 이 열이나 냉열들을 또 이 수소 관련된 설비들에 또 인티그레이션해서 쓰고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120kg 정도 수소를 저장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이 단지 자체가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배치도인데요. 여기 홍보관이랑 주민센터가 있고, 저희 그 통합관리하는 수소 설비나 ESS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건물들이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가스법 보면은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이 폭파 이 위쪽 범위 위에 그 건물들이 있으면 안 돼가지고 좀 건물을 좀 위쪽에 배치하는 게 좀 더 안전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배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수전의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요건 이제 그 통합관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부하 개통 요건이나 아니면 에너지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하 변동 명령을 내리면은 같이 연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또 재밌는 거는 연료전지가 저기 기존에는 수소를 사용하는 열전지, 도시가스 사용하는 열전지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연료를 스위칭하거나 수소를 개질한 가스에다가 수소를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열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단지나 이런데 동동동동하는 이제 압축기가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시끄럽고 좀 불안해하겠죠. 그리고 이런 그 기계식 압축기들은 메인테넌스나 이런데 계속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사용하는 압축기는 금속 수소합물을 활용하는 거여서요, 무빙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메인테넌스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수용성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노발루베 정도 되는 수소 압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 단위 실험한 거고 장치를 좀 만들어가지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생산한 열들이 단순하게 난방이나 그런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수소 전용을 해가지고
가산용사에 인증을 받아서 열전지를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최초가 될 건데 KGS FU671라고 수소를 활용하는 그 코드가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걸 주택 쪽에 활용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금속 수화물 저장 쪽인데요. 이게 한 120kg 정도 저장이 되고요. 저희가 단위 시스템에 대해서 저장을 측정했을 때 실제 3kg 이상 저장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한 모듈에 30kg씩에서 40kg씩 해가지고 120kg까지 저장하는 모듈 3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 쪽에서 관련된 실험 내용들인데요. 주택 쪽에 직접 수소로 사용한 열전을 썼을 때 압력을 어떻게 할 거며 환기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조건에서 3kPa, 30kPa 누출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시뮬레이션들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환기 구조나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단시간 안에 이렇게 LEL 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간단한 환기 구조 정도만 있어도 폭발 하안에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 이거를 저희가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요, 환기 구조라든가 이렇게 압력을 밖으로 뺄 수 있는 루버 정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누출 실험을 하고 폭발 실험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조건에서 했고요. 10% 이하에서는 수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 1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천장이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가 내려가는 형태까지 됩니다. 20%가 되면 실제로 이게 뚜껑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 폭발이 발생하는. 지만 실제로 여기 발생하는 압력 자체는 인체에 피해를 입힐 정도로 이렇게 큰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비산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회피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소 배관 압력을 30kPa 정도로 하고 2분의 1인치 정도에서 누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15% 이상까지 가스 농도는 증가하지 않고요. 그래서 수소 센서라든가 환풍 구조 정도만으로도 수소를 활용하는 작용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저희 연구 내용 같은 걸 적용한 확장 모델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제부지 쪽에다가 아리백을 지원하는 휴양센터 같은 것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산업부나 이런 데서 수소 관련 KGS 코드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건축 쪽에서는 또 건설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폭발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줘야 되고 관련된 설비들은 어떤 식으로 건물 내에 들어가야 되는지 관련된 기준들도 만드는 데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수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전기 가지고 수전을 하고 전기 가지고 수전해서 수전을 만들고 다시 그거 갖고 연료비에 전기 만들어서 쓰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효율이 낮아서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 또는 약간 공격성 그런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디펜스를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앞쪽에 저희 에너지 더커브라든가 이런 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의 사용 양이, 원자력은 이제 계속 일정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 개통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뭐 ESS 양수 발전도 있겠지만 수소도 수전을 통해서 요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개통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수전에는 활용하는 정도는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된 수소는 아까쯤에 뭐 최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배관망 수소에 관련된 배관망들이 깔리겠죠. 깔리게 된 그 배관망에 섞여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입한 거하고 뭐 자체적으로 만든 거하고 배관망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전기를 가지고서 수선을 해서 다시 전기를 만드는 걸로 보이겠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그 개통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그걸 배관망 전체에 넣고서 나중에 서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래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보자고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죠. 효율성만 놓고 보면은 나는 뭐 유럽같이 굉장히 큰 데에서 독일 같이 나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힙펌프만 쓰고 나는 뭐 전기 남는 거는 필요하면 외국으로 돌리고 뭐 사고 이렇게 하겠어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다 전기를 보낼 수도 없고 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개통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전기를 소모하는 수단으로는 수전해를 어느 정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모자랄 때는 열전지를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생산하고 다시 열전지 쓰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는 이제 수소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에너지 디스트럭션 보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망이나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개통 안정화시키는 어느 정도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 발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강경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